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그러셨어요. 지아야, 나 좀 데려가. 나 지금 약 먹고 자.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믿는 마음만으로는 어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거리요. 저는 33 윤지아입니다. 부산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고요. 동네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일을 합니다. 사람 몸의 작은 변화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편이지요. 걸음걸이, 손끝 떨림, 숨의 리듬 같은 것들이요. 저도 남들처럼 멀쩡하게 걷지 못합니다. 16살 때 버스 사고가 났어요. 무릎과 골반을 크게 다쳤고 재활을 오래 했지요. 겉보기엔 티가 덜 나도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올라옵니다. 제가 다리를 절 때마다 마음도 같이 기울어지는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민폐가 되지 않게, 티내지 않게요. 남편 박도윤은 35입니다. 항만 쪽 시설관리 일을 합니다. 교대 근무라 표정이 피곤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도 말투는 늘 부드럽습니다. 갈등을 만들기보단 중간에서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댁이 참 특별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요. 어머니 성함은 정미자, 69이세요. 전남 고흥에서 미역김 가공 공장을 키워서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젊을 때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셨다더군요. 남편 말로는 엄마는 잠을 줄여서 돈을 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광주와 부산에도 건물이 있고요. 누가 봐도 부자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 뵀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분 귀여우시다. 어머니는 손등을 내미셨습니다. 지아야, 내 손톱 좀 봐봐. 손톱에는 조그만 고래와 꽃이 그려져 있었어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네일아트를 꼼꼼히 하시더군요. 웃을 때는 눈꼬리가 반달처럼 올라갔고요. 그 순간 저는 괜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가, 넌 이제 우리 막내다.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도 나 많이 사랑해줘야 한다. 그 말을 하실 때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 보이셨어요. 그 뒤로 어머니는 제게 해주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과하다 싶을 만큼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어머니는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예식장 좋은 데로 해. 드레스도 좋은 거로 해. 제가 손사래를 치면 어머니는 웃으면서 딱 잘라 말했지요. 주는 건 받을 때 받는 거다. 못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줘도 아무 지장 없는 것만 해주는데 왜 마다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겁이 났어요. 내가 이 집에 누가 되면 어떡하지? 내 다리 때문에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늘 목 뒤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갑자기 제 근무지 앞에 차를 대고 서 계셨어요. 어머니, 어디 가요? 병원. 제가 놀라 묻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원이면 벌써 혼자 갔다 왔지. 내 병원. 그날 어머니는 재활의학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지어주셨지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리 아픈 거 참는 게 능사 아니다. 너는 앞으로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안한 존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시댁에는 큰아들 내외도 있었습니다. 형님 한미경, 47, 보험 설계 일을 하며 말도 잘하고 사람도 잘 챙기는 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살가웠습니다. 동서, 우리 이제 가족이야. 식탁 위 음식은 늘 정갈했고요. 어머니는 늘 형님을 두고 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말 그래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댁이 점점 편해졌고 어머니는 친정 엄마보다 더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작아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처음은 아주 사소했어요. 주말에 뵈면 어머니의 말이 짧아졌습니다. 웃음이 줄었습니다. 손톱의 그림도 어느 순간 사라졌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가 어머니하고 부르면 잠깐 멈칫하셨습니다. 눈이 허공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지요. 요즘 치료가 힘드셔서 그래. 형님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약 드시면 잠이 많아져. 깨우면 더 안 좋아져. 전화도 자주 못하게 하셨고요.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가겠다고 하면 오늘은 병원 가셨다, 외식 중이다 하고 막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었습니다. 형님이 고생하니까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을 못하더군요.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손목이 너무 가늘었고요. 이마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아야, 나 좀 데려가.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제 앞에 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오히려 벽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착한 며느리로만은 버틸 수 없다는 거리요. 어머니를 지키려면 따뜻한 말이 아니라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리요. 다음 주말, 저는 작은 카메라 하나를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제가 평생 믿었던 얼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될 줄은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리에 남았습니다. 지아야, 나 좀 데려가. 그 말은 부탁이면서 구조 신호였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괜찮겠지라는 말을 입에서 지웠습니다.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저는 며느리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집은 큰 집이었지요. 한국에서 이런 일은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만 깨지고 어머니가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부터 눌렀습니다. 대신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직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느낌이 오면 기록하고 비교하고 원인을 찾습니다. 그 주말에도 형님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형님, 한미경. 늘 단정한 머리, 늘 환한 미소. 그 미소가 그날은 조금 얇아 보였습니다. 동서, 어쩐 일이야? 미리 말하지. 형님, 어머니 좀 뵈러 왔어요. 지난번에 얼굴이 너무. 어머니 약 드시고 주무셔. 요즘은 깨우면 더 예민해져. 형님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준비된 말 같았지요. 제가 한 발 더 들어가려 하자 형님이 자연스럽게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요. 마치 실수로 그 자리에 선 것처럼. 거실에는 아주버니 박진수도 있었습니다. TV만 보고 있다가 제 눈을 한번 흘끗 보더니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또 왔네. 그 말이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일부러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저는 부엌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냄비 소리도 없고 밥 냄새도 약했습니다. 예전엔 올 때마다 음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밥 냄새부터 줄어들지요. 집 전체가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잠든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식사는 잘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형님은 씩 웃었습니다. 안 하려고 하셔. 억지로 먹이면 또 토하고 깨진 그릇이 얼마나 많은데. 열은 있으신 것 같던데요. 감기겠지. 병원도 다녀왔어. 어디 병원이요? 제가 묻자 형님의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광주 쪽 아는데.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그날은 이상하게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며칠이라도 모실까요? 형님도 쉬셔야죠. 그때 아주버니가 TV를 끄지도 않고 툭 뱉었습니다. 그건 좀 오바지.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남편 도윤이 제 옆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형, 말 좀. 도윤이 낮게 말하자 아주버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엄마는 지금 누가 모셔? 우리가 모시잖아. 형님이 그 사이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서방님 그만해. 동서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말은 중재였지만 눈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 넘지 말라고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잠깐만 뵙고 갈게요. 얼굴만 확인하면 돼요. 형님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안 돼. 오늘은 특히 약 드시고 깊이 주무셔. 그럼 제가 조용히 문만 열고. 안 된다니까. 형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딱딱해졌습니다. 그 딱딱함이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그냥 우리도 조금만 더 지켜볼까? 여보, 어머니 손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도 형네가 모시고 있잖아.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남편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괜히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있으니까요. 가족 싸움, 의심, 단절,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어머니가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남편을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나름의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형을 막아야 한다는 죄책감, 가족을 찢어야 한다는 부담, 그걸 알기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환자 볼 때 쓰는 메모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량 감소, 체중 급감 추정, 발열, 수면 과다, 감정 기복, 고함,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연락 차단, 면회 제한, 병원 기록 불명확.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면제 오래 먹으면 사람 눈빛이 이렇게 되나요? 답이 왔습니다. 가능해. 특히 어르신은 더. 근데 왜? 저는 그 외에 답을 쓰지 못했습니다. 말로 옮기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제 방식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고요. 다음 주말 다시 형님네 집에 갈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좋은 반찬을 만들었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 재료도 챙겼습니다.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 말은 누구도 막기 어려운 말이니까요. 문이 열렸을 때 형님은 여전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주버니는 더 예민해 보였고요. 거실 공기는 지난주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무게가 돌봄의 피로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 방 문 앞까지 갔습니다. 형님이 제 앞을 막으려는 순간 방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끊기는 듯한 짧은 신음. 그리고 또 낮은 목소리. 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일단. 그때 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오늘은 진짜 안 돼. 부탁이야.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경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두 갈래로 찢겼습니다. 내가 잘못 의심하는 걸까? 아니, 어머니가 분명히 살려달라고 했잖아. 두 생각이 번갈아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의 말도 믿지 않겠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카메라의 설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동 저장, 소리 녹음, 날짜 기록. 한 번 더, 두 번 더. 다음에는 말로 묻지 않겠다. 다음에는 증거를 가져오겠다. 이 결심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제가 한 발 물러서면 어머니는 또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버스를 타다가도, 방 안에서 들렸던 그 짧은 소리가 자꾸 귓가에 남았지요. 저는 원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면 주변이 불편해질까봐 웃으며 넘겼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서운해도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랐고 집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형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속에 단단한 벽이 생겼습니다. 동서, 요즘 너무 예민해. 형님은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힘든 건 나야. 그러니까 믿고 맡겨. 믿고 맡기라는 말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분이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저는 반찬을 했습니다. 미역국 재료도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자반도 사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어머니 얼굴만 보고 올게요. 문 앞에서라도.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싸우지 말자. 네. 싸우지 않을게요. 광주로 올라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자꾸 굳었다 풀렸습니다.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먼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형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 신발이 낯설었습니다. 늘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던 곳인데 그날은 어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문틈에서 약 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맡는 그 냄새요. 초인종을 누르자 형님이 바로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동서, 어쩐 일이야? 갑자기. 형님, 어머니 미역국 끓여드리려고요. 얼굴만 뵈면 안 될까요? 형님의 미소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저를 더 조급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안 돼. 형님, 저 진짜 잠깐만요. 문만 열고 인사만. 동서. 형님이 제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낮게 말했어요. 부탁이야. 오늘은 진짜 안 돼. 그때 거실 쪽에서 아주버니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왜 또 왔는데? 아주버니는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지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있어. 너희는 그냥 오지 마.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형, 지금 그 말이. 아주버니가 남편을 딱 끊었습니다. 너희가 뭘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너희 보고 싶어 한다고 누가 그래?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로 싸우면 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형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디 병원인지 제가 아는 선생님도 있어서요. 형님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공백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가 왜 그런 걸 알아야 해? 지금은 안정이 중요해. 안정. 그 단어가 그날은 너무 편리하게 들렸습니다. 안정을 위해서라면 문도 닫고, 전화도 막고, 사람도 못 보게 하고, 그게 다 가능한 것처럼요. 그 순간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 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남편도 들었는지 눈썹이 확 움직였습니다. 저는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소리 아니에요? 형님은 웃으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TV 소리야. 거실 TV는 꺼져 있었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 문 열어주세요. 우리 엄마 맞죠? 형님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서방님, 이러면 나도 힘들어. 지금 어머니는 예민해. 아주버니가 크게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냐? 그 말투가 가족이 아니라 상대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대화로 풀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꽉 막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방 안에서 더 조용해질 겁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자기 왔네요. 형님이 그제야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 동서. 오늘은 그냥 가. 내가 잘할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저는 손바닥에 손톱이 박힐 만큼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지아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차에 타자 남편이 운전대를 세게 잡았습니다. 형이 왜 저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말을 하면 울어버릴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서 있었습니다. 확신만 믿고 달려들기엔 근거가 부족했고, 의심을 접기엔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설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음, 자동 저장, 날짜 기록. 손이 떨렸지만 버튼은 정확히 눌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아야, 내가 겁나. 저도요. 근데 엄마가 진짜 위험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숨을 조금 돌려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말에 제가 어머니 방에 그걸 설치할게요.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너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라는 껍질이요. 저는 이제 착한 사람으로 남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반찬통 옆에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넣었습니다. 가방 안쪽 깊은 곳에요. 그리고 속으로 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힌 복도 끝,
어머니 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 가족의 평온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문 앞에 다시 설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직 그 안에 계시니까요. 다음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반찬통, 미역국 재료, 과일, 그리고 아주 작은 카메라요. 겁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겁을 앞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용기보다 지속이라는 걸 저는 일을 하며 배웠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바뀌는 건 드뭅니다. 대신 매일의 작은 선택이 사람을 살리지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지난주에 미안했어. 뭐가요? 난 늘 중간만 보려 했던 것 같아. 엄마가 힘든데도. 남편의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싸우지 말고요.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봐요. 그게 더 오래 가요. 형님 집 앞에 섰을 때 현관 앞이 어수선했습니다. 신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문틈에서 약 냄새 같은 것이 났습니다. 그 냄새가 저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손길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형님이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형님, 한미경. 늘 완벽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완벽이 아니라 버티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서 또 왔네. 형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형님, 미역국 끓여드리려고요. 어머니 입에 한 숟갈만이라도 들어가게요. 형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길을 비켰습니다. 부엌은 써. 대신 방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실에서 아주버니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방은 안 돼. 아직도 그 얘기냐? 남편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형, 우리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그럼 도와주러 왔어. 엄마를. 그리고 형네도. 아주버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짧고 거친 한숨이요. 도움? 너희가 뭘 안다고.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형이 힘든 거 알아. 근데 혼자 끌어안으면 더 망가져. 그때 형님이 부엌 문턱에 기대듯 섰습니다.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며 말투를 더 낮췄습니다. 형님, 제가 할게요. 형님은 잠깐이라도 앉아 계세요. 부엌에 들어가자 깨진 그릇을 치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약통도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은 척 했습니다. 놀라면 상대도 더 숨깁니다. 대신 손부터 움직였습니다. 미역국이 끓기 시작하자 집안에 냄새가 돌았습니다. 그 냄새는 신기하게도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리더군요. 형님이 부엌 문틀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미역국 좋아하긴 했지. 네. 예전에 고흥에서 끓여주신 맛이 아직 기억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님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장기요양 신청 알아보셨어요? 요양보호사 도움 받으면 형님 숨통이 트여요. 형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이 집에 들어오는 거 어머니가 싫어하실까봐. 그럼 방문간호는요? 처음엔 주 12회만. 제가 처음엔이라는 말을 강조하자 형님이 잠깐 생각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버니가 부엌 쪽으로 와서 툭 말했습니다. 돈은? 네. 돈이 더 든다는 얘기잖아. 남편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형, 엄마 병원 안 가서 더 큰 돈 나가는 게 더 무섭지 않아? 아주버니는 말이 막혔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걸 나쁜 마음이라고 단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계산으로 위장하니까요. 미역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들고 저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형님이 저를 막으려는 듯 했지만 이번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어머니가 요즘 예민해서. 알아요. 그래서 더 조용히 할게요.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은 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릇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하예요. 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저에게 왔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미역국 드실래요? 한 숟갈만요. 어머니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지 않았습니다. 살짝만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냐? 그 한마디가 제 어깨를 툭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여기 있다는 신호요. 저는 숟가락을 떠서 조심히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아주 조금 삼키셨습니다. 목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지만 표정은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실까 봐요. 방 밖에서 형님이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의 첫 번째 협력이었지요.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도 협력입니다. 부엌으로 나왔을 때 형님이 제게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말없이요. 저는 그 컵을 받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형님의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진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잘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힘드셨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형님은 한참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 이제 우리도 같이 할게요. 엄마 일 우리 일로.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숨막히는 조용함이 아니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손에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문을 여는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날 밤 형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서, 다음 주엔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움 요청, 그리고 신뢰의 시작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형님. 같이 가요. 이제 혼자 하지 마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약하고 마음도 쉽게 가라앉을 겁니다. 가족도 여전히 서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한 숟갈의 미역국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한 숟갈을 함께 들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질 겁니다. 날 끓인 미역국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숟갈을 겨우 넘기셨을 때요. 형님이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얼어있던 집에 금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싸우지 않는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상대의 체면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대신 기록하고 확인하고 함께 결정했지요. 먼저 어머니 병원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형님 혼자 끌어안던 걸 우리 셋이 나눴습니다. 남편은 교대 근무를 조정했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형님은 병원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진료실에서 의사는 길게 설명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면 마음도 같이 꺼진다고요. 약은 필요한 만큼만 시간과 용량을 정확히 지키고요. 식사는 먹이기보다 먹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형님도 아주버니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주버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겁났어.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형, 겁난다고 엄마를 혼자 가두면 안 되잖아. 아주버니는 한동안 창밖만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예전 같았으면 제게는 큰 사이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군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보이는 순간의 초라함이요. 그 초라함은 어머니의 시간까지 갉아먹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며칠 뒤부터 어머니의 하루를 다시 세웠습니다. 아침엔 간단한 스트레칭, 점심엔 단백질이 있는 반찬, 저녁엔 짧은 산책, 형님이 준비하고 제가 조정하고 남편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형님을 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얼굴이 왜 그리 됐냐? 형님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들더니 형님의 손등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만 혼자 하지 마. 그 순간 형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형님이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웠어요. 형님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더 아프실까봐. 제가 모자란 며느리일까봐. 그래서 혼자 끌어안고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형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게 딱 그만큼만요. 형님, 이제 같이 해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자. 나 진짜 너무 지쳤어. 남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엄마를 형수한테만 맡겨버려서. 아주버니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동생아, 미안하다. 너희가 온다고 했을 때 내가 막았지. 남편은 한참 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예전엔 그 문이 두려웠습니다. 문 하나가 사람을 갈라놓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요. 어머니가 누워 계셨고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아야, 네 어머니. 그날 너 손잡고 말한 거 기억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까지 끌어들여서. 저는 울컥했지만 감정을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실까 봐요. 어머니, 끌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좋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나도 너 좋아.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짧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처음 보았던 귀여운 어머니의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어머니는 손톱을 다시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꽃 하나, 아주 작은 고래 하나. 그걸 보고 형님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또 시작하셨네. 어머니가 툭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지. 우리 셋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집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아프던 16살의 저요. 그때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아픔은 누군가를 더 잘 보게도 만든다는 걸요. 무너지는 소리를 더 빨리 듣게 만든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래 살 욕심은 없었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살아보고 싶다. 남편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오래 살아. 천천히.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천사 안 할게요. 그냥 사람으로 할게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사람으로 해. 그게 제일 어렵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잠깐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가끔은 말이 엇갈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을 닫는 방법이 아니라 문을 함께 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다시 웃으셨습니다. 형님도 남편도 아주버니도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그게 우리 집의 작은 결말이었습니다.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서로의 손을 잡는 일이 남았지요. 누군가를 지키는 건 결국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누군가에게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무거운 날에도 한 숟갈의 따뜻함이 다시 길을 열 수 있다고요.